자, 여기도 이제 광복동 사진입니다. 여기는 지금 거의 뭐랄까요. 저기 지금 이 사진에서 여기 꺾이는 부분 쪽, 요 꺾이는 요 부분 쪽이 이렇게 올라가면 용두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롯데 광복점에서 조금 들어온 자리 쪽에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시티스팟, 여기도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여기 지금 아치 같은 게 보이죠? 아치 같은 게 보이죠? 여기가 뭐냐면은 용두산 예전에 194계단이라 그랬어요. 예. 그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기술 실업학교가 있었잖아요. 그 학교 아치예요. 그럼 장소가 어딘 줄 아시겠죠? 아마 지금 날짜는 안 나오고 광복동 54 이렇게 돼 있고 저것도 51 돼 있는데 저 사진도 나중에 이제 저 지상에서 확대해서 보시면은 그 경찰 아니면 군인들이 오고 있는 걸 봅니다. 아마 저게 국군의 날이거나 아니면은 그 광복절이거나 아마 특별한 행사를 저기서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는 뭐랄까요? 우리가 왜 공원에 가면은 많은 기념물들이 많은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는데 기념물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용두산에도 보면 별게 다 있잖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광복동에서 행사를 많이 한 것은 저 당시만 하더라도 광복로가 사람이 제일 많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선전 효과가 제일 좋았던 거죠. 그래서 웬만한 퍼레이드는 저기서 다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길이 옥수로 넓어 보이고 위에는 길이 좁아 보이죠. 카메라 앵글 차이예요. 위에서 내려서 찍으면 좁게 보이고 정면에서 보이면 일반적인데 밑에서 올려다 보면 도로가 굉장히 넓게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조금 납니다. 그리고 위에 오른쪽에 51년 장선동 되어 있는 저 사진에서 오른쪽 저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이 건물. 부산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건물이었는데 2년 전에 뜯겨버렸어요. 일제 시기에 보례관이라는 영화관으로 시작을 했다가 보례관이 초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목조로 다시 개조를 하고 그 다음에 30년대 후반경에 저렇게 다시 새로 지었어요. 부산에서는 극장 건물로서는 가장 화려하게 지었죠. 그것이 해방되고 난 뒤에 미군정 관리로 있다가 해방되고 난 뒤에 저기는 미군 전용 극장이 또 됐어요. 그러다 미군정이 끝나고 나서 개인한테 불화를 했는데 불화받은 사람이 이거를 또 운영하기가 또 힘들어 갖고 있던 차제에 저기를 부산에 참 뭐랄까요 대단한 어르신 먼구름 한형석 선생님께서 저 극장장을 맡습니다. 근데 저게 참 재밌는 게요. 그 해방되고 나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부산의 극장들을 문화인들에게 맡깁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이 선생의 그 부친 되시는 금수연 근혜를 잡고 하신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 부산 극장장을 맡아요. 먼구름 한형석의 저 극장장을 맡습니다. 이 저 극장을 한형석 선생은 국민극장으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 나라에서 지원하지 뭐 찍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그런 회관이 필요하느냐. 사비를 들여갖고 저걸 깨끗하게 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일주일 만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국회 의사당을 써버린. 근데 어쨌든 저 건물이 먼구름 한형석 선생이 그 부산에서 최초로 그 일종의 문화회관으로 만들려고 이제 이 건물의 원초적이 됩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청 맞은편에 시공관이라고 따로 있었어요. 영화관 말고 시공보관이라는 건물이 거기가 이 문화회관 대칭으로 있다가 그 건물이 좁고 낡은 데다가 목조 건물이었거든요. 그 영화도 상영하고 뭐 전시도 하고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74년에 이 건물을 짓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부산에 유서 깊은 건물이었는데 저기를 외관이 그대로 있는 건물로서 굉장히 뜻깊은 곳이었는데 국민은행에서 저거를 매입해가지고 겉을 바꿔가지고 국민은행 지점으로 쓰다가 개인한테 다시 또 넘어가서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산의 유서 깊은 건물 하나가 좀 사라졌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밑에는 뭐냐니까 동화극장이라는 걸 알았어요. 부산의 극장들 옛 사진들을 쭉 수집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사람이 서 있는 요 자리에 요 타일이 동화극장 타일이었어요.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동화극장 앞에 전원교향곡 영화를 뭐
포스터입니다. 저기 보면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얻고 있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와 관련해서 뭐 사람들이 합류할 게 없다 보니까 애 얻고 극장 가는 게 다반사였어요. 그리고 애가 또 한두 명입니까? 한 명은 손에 잡고 한 명은 얻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재밌으니까 박수 치고 웃고 울고 이러다가 끝나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옆에 잡아나가 옆집 아가 있더랍니다. 자기 애는 안 보이고 저 끝에서는 아들 엄마 찾고 엄마는 엄마대로 찾는다고 하던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옛 극장 이야기가 나오죠. 예전에는 극장들이 참 군데군데 다 있었는데 요즘은 메가박스 체제로 맞들어지다 보니까 별로 없어요. 자, 이 사진이 50년 시대츠 포토앞입니다. 저것도 이제 저 로타리 때문에 찾았던 거죠, 위치를. 그리고 앞에 저 건물이 걸러져 있죠. 요 건물이 불타 있죠. 이게 기록으로 나옵니다. 한국전쟁 시기에 부산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큰 화재가 미화당 백화점 화재였어요. 50년에 발생했거든요. 그 화재 직후에 아마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사진은 지금 현재 여기 요 난간이 보이는 요 난간이 그 보례관에서 문화극장으로 바뀐 그 극장 난간입니다. 그럼 이쪽이 동화극장이 있는 쪽이 되고요. 동화극장에서 문화극장 그 사이길 됩니다. 뭐 전쟁 시기인데 이 두 여성분 입은 옷이라든지 차림새나 얼굴 표정으로 보니까 아주 뭐 부유한 분이셨거나 아니면은 옷이 그 문화예술계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상당히 좀 품격이 보이는 그게 보여요. 위에 저 여자분들이 있는 길도 같은 길이에요. 건물이 똑같죠. 요 부분이 똑같죠. 근데 위에 상의를 탈의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뭔가 전쟁 중에 51년 사진이잖아요. 가족을 잃었거나 어떤 큰 상처를 받아서 약간 좀 혼절한 그런 것 같아요. 남포동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51년도 남포동이 장난이 아니죠. 네온사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쟁으로 인한 피라민들의 어려움도 있었지만서도 당시 국제시장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경제 중심지였다 보니까 인근 시장이 돈이 넘치니까 이쪽이 이렇게 엉청엉청하게 된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광복로와 남포동 그러니까 소위 저기를 구두방 골목이라 그러죠. 예전에 뭐 구두점들이 많아서 그 부산 극장 있는 거기 이 비프 광장에서 서울 깍두기로 들어오는 그 좁은 골목이잖아요. 거기 예전에는 이제 구두방들이 많아가지고 구두방 골목이라 그렇게 부르는 곳인데 광복로에는 술집이 생겨갖고 장사가 안 돼요. 이상하게. 제가 거의 한 40년을 가까이를 보는데 모든 술집은 남포동 저 골목에 가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게 부끄러워서 음침한 데 가서 그런가요? 희한해요 보면은요. 지금도 보면은 광복로 쪽에는 물론 집세 차이도 있겠죠. 세 차이도 있겠지만 근데 광복로도 그렇습니다. 1, 2층은 집세가 비싸지만 4층쯤 있는 건물의 4층은 중앙동보다 쌉니다. 근데 주점이 거의 없어요. 여기는 안 돼요 또. 근데 이제 남포동 쪽은 전부 주점이에요. 근데 54년 바로 옆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있는데 지금 요 길이 어디쯤 되나 하면은 이 길에서 요리로 들어가면은 옛날 BNC 제과했던 대로 해서 대각사 뒷길로 연결되는 그 길이 되고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남포동 버스 타는 데가 됩니다. 어느 정도 정비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니까 요쪽에서 저 안쪽 길이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뭐랄까요. 전쟁 기간 중에, 그러니까 51년도쯤 됐을 때, 물론 1.4 우태가 직후고, 뭐 이런 게 흥청망청하다 이런 시기에서 54년도쯤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부 부처 다 올라가 버렸죠. 부산에 돈 있는 기업들 서울로 다 올라가 버렸죠. 피란민과 판잣집만 남은 거예요, 부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50년대 신문 기록을 보면 얼마나 웃기냐면요. 시청을 출입하는 여성의 70%가 요정이나 다방 마당들이다. 근데 그 가운데 70%가 또 누구냐? 무허가 요정과 무허가 다방 마담들이다. 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까지 흥청거렸던 시기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위에 사진을 처음에 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못 찾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위에 여기 하늘에 까만 점이 몇 개 보이죠?
보이죠? 전차선이에요. 전차선이 있고 산이 저렇게 가로막히고 다 찾아보니까 남포동 큰 길. 과거에 동명극장이라고 있었던 그쪽에 지금은 관광 안내소가 돼 있죠. 그쪽 길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막 건너오는 그런 방면이고요. 밑에 여기는 자갈치 지금 연안여객터미널 쪽입니다. 산세가 저렇게 뒤로 보이는 저기가 영도 영선동 쪽 산세가 저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사진을 보면 저는 굉장히 반갑죠. 왜냐하면 도시기록에 있어서 과거에 어디에 무엇이 있었던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자, 옛 건물들이 다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시청, 그리고 옛 상공회의소에서 오리꾼병원 상공회의소에 있던 곳, 여기 지금 세관은 이쪽이 되죠. 용두산 공원이 돼. 공원이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나무가 안 그래도 없죠. 51년 사진인데. 45년 해방이 되면서 일제 시기에 그 일본 사람들에게서 신사참배 강요를 워낙 많이 당하면서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았던 민목, 나중에 이분이 목사가 됩니다. 이 어르신이 자기가 일제 시기에 이 철도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매일 아침마다 신사참배하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일제 시기에 그 기독교는 두 파로 나눠지죠. 신사참배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리고 주기철 목사를 중심으로 한 진해운동 분이시죠. 부산의 천황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신사참배를 안 했어요. 그때는 탄압을 많이 받았죠. 그 때문에 이제 감방을 여러 번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해방이 됐다 소리 듣고는 신사적에 대한 분노가 생겨 와보니까 밤에 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의 이분이 이제 그때는 사셨대요. 그래서 구덕령을 넘어가지고 와서 보니까 한밤중이 됐더래요. 근데 거기에 신사 주변에 있는 건물에 그 북한 쪽이라든지 다른 데서 온 돌아가야 되는 일본인들이 앉아갖고 꽃도 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화가 치밀어가 다음날 신라 한 병 들고 가고 정리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용두산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지금 용두산 타워에 있는 그 일대만 숲이 조금 남고 앞부분은 새카매 다 탄. 근데 저기 또 화재가 나죠. 52년에도 화재 나고 54년에도 화재 나고 54년에는 12월 10일 날 화재가 나고, 그리고 보름 뒤에 크리스마스 직전에 또 한 번 화재가 나면서 용두산이 완전히 민둥산이 되어버려요. 지금 요게 지금 큰 도로가 우리가 구덕로라 불리는 남포동 큰 길입니다. 큰 길이 되고, 여기가 충무동 로타리는 이쪽입니다. 충무 로타리, 여기 자갈치로 빠져들어가는 길이 되고요. 근데 여기는 왜 공터가 이렇게 있는가? 일제가 1930, 원래 옛 해안선이 요렇게 돼요. 요렇게. 요게 옛 해안선이에요. 요 해안선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나가지거든요. 옛 해안선이. 여기를 1930년대에 일제가 다 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고는 제대로 분양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어항이 되다 보니까 이제 수상 관련한 업체들이 일대로 이제 주로 많이 들어서는데, 일제 시기에는 이쪽이 수상 관련한 것이 이제 중심이 되었다가 나중에 하반기에 여기에 중앙 도매시장이 들어서면서 이 어선들이 이쪽으로 많이 또 몰려오죠. 그랬다가 일부도가 역시 여러분들 지금 공동원 시장이 남부민동에 생기기 전에 일부도에 공동원 시장이 있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61년부터 공사해서 64년부터는 공동원 시장이 이 일부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남한 재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 남부민동 일대를 매립을 하고 거기에다가 공동원 시장이 생겨서 71년부터 이제 옮겨오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항은 무역항, 남항은 어항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공터가 있는 곳, 여기에 지금 뭐가 있죠? 이 역시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자갈치 마트가 있죠. 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죠. 근데 여기 뭐가 있어요? 재밌는 집이 두 채가 있죠. 여기 청풍장과 소화장, 부산에 가장 오래된 그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아파트가 한 채가 있었다는 걸 이 사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기는 미 공병단이 여기에 근무하면서 이분이 근무했던 분이 남긴 사진이 지금 부산에 지금 전해지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용두산에서 찍었는데 이 선생님이 용두산을 또 재밌게 찍었어요.
도로를 올라가면서 쭉쭉쭉쭉 다 찍어놓은 걸 남기셨어요. 뭐 굉장히 사진이 많으시겠죠. 남바링을 보면은 저기는 어디냐면은 부산 호텔에서 용두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계단길이 있죠. 계단은 요리로 올라가는데 계단 옆으로 용두산으로 올라오는 차도가 있어요. 그 도로에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거기서 올라오다가 남부 쪽을 바라보고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북한 쪽을 바라보고 찍고, 여기서는 약간 영도 쪽을 바라보고 찍은 요 과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 사진이 지금 제가 조금 의문이 나요. 52년이라고 하셨는데 52년도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용두산의 피라민 판자촌이 꽉 채워 차입니다. 그 54년 12월 10일 날 화재난 걸 보면은 1093채가 불이 탔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기에 저렇게 맨 땅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다른 자료를 계속 좀 찾아보게 되는데 아마 이쪽 뒤로만 있었고 저기는 없었던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용두산에만 피란학교가 2개인가 3개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판잣집이 다 에워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50년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좀 다시 좀 찾아봐야 되는데 요 건물이 제가 제대로는 안 봤는데 요 건물이 아마 1920년에 부산경찰서에 박재혁 의사가 폭탄 투척을 했죠. 예. 그 건물이 나중에 한국전쟁 때는 최신병원이 됩니다. 최신병원이 되었다가 저기를 그 5육군병원 제5육군병원의 한 중대로 사용이 됐다가 나중에 남공산부인과가 들어섰다가 거기 옮겨가고 난 다음에 건물 흘러서 지금 유흥주점이 되는데 아마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진이 좀 어두워서 그런데 본전시 때는 사진 큰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인될 게 많을 겁니다. 거기서 다시 또 영도 방향, 대평동 방향, 서구 방향. 그러니까 용두산에서 거의 부산을 파노라마식으로 위례위례 찍었다는 걸 이제 느껴집니다. 제5육군병원이었던 건물이 보이고 영도가 보이고 봉래산이 보이고요. 대평동 쪽이고 여기는 서부 쪽으로 바라본 여기 천마산 자락이고 여기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요게 아마 빛에 반사돼서 이렇게 보일 건데 아미동 비석마을의 그 묘들 같아요. 자, 종암동 쪽을 볼게요. 종암동도 이분이 또 파노라마처럼 찍었어요. 세간암 사거리라고 기억하시죠? 지금 여기는 거의 안 변했다고 하네요. 여기 지금 남성여고입니다. 55년에 찍으셨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예전에는 소라계단이라고 뺑뺑이 돌던 계단을 없애버리고 지금 에스컬레이터 세웠죠. 여기로 돌아서 가면은 40계단이 되고 이쪽에 지금 반도 빌딩이 있는 그 농협이 있는 발도 빌딩이 들어선 이 일대가 거의 안 변한 건물 크기라든지 이런 게 보면은 지금도 보기에 서면은 이 사진이 하고 보면은 거의 4년 빠지는 70년 전 사진인데 거의 비슷해요. 크게 안 변했죠. 그냥 여기 있는 쪽은 엄청 변했는데 여기는 크게 안 변했어요.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보고 찍으시고 여기서 또 다시 이쪽을 보고 찍는데 여기가 과거에 부산일보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확대를 하고 부산일보라고 나옵니다. 근데 한국전쟁 시기에는 스타 앤드 스트립이라는 미군들을 그 전용 신문이 있어요. 그 신문사로 잠시 이제 징발되기도 했던 곳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이쪽을 조금 확대해서 찍은 게 되고요. 여기서는 여기 부산일보고 이제 중부경찰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부산에서 제일 번화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바로 앞에 있고 세관이 있고 부두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무역이라든지 상업이라든지 이런 게 저기서 다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그만큼 번화가다 보니까 한국전쟁 시기에는 40계단 일대를 블랙마켓이라고 그랬답니다. 왜? 미군들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이러면 달러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달러가 없는 거예요. 다 미군 전표를 주는 거예요. 이 전표를 이제 바꿔주거나 아니면 달러를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밀수되어 온 것들이 거래되는 데가 거의 다 40계단 주변입니다. 근데 저기는 소위 말하는 페이퍼 컴퍼니죠. 서류상으로만 되는 데고 물건은 국제시장으로 가고 이런 곳이어서 40계단 주변을 블랙마켓이라 불렸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자, 여기도 이제 건물을 처음에는 못 찾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제5육군병원 있는 쪽이죠. 그럼 이 건물이 뭘까? 궁금하죠? 부산체육입니다. 역전대 화재가 끝나고 나서 앞길로 옮겨왔어요. 53년에. 그러니까 저 건물을 보고 저는 부산체육 건물이 지금은 100주년 기념회가 새로 지어졌는데 몇 년도에 지어졌을까? 도로 정비가 언제 됐을까 궁금했는데 55년 사진에 저게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저때 정비가 다 됐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기가 도로가 또 바뀌었죠? 지금 여기 꽤 넓게, 그 앵글을 낮게 보니까 꽤 넓게 보이는데 이쪽에서 한 블록을 더 뜯었어요. 67년에서 8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도로가 조금 넓어졌는데 어쨌든 그 도로 확장되기 전 모습. 이게 옛날 버스 모형. 요즘 뭐 마이크로 버스라고 부르는 뭐 그런 형태의 버스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요게 지금 복병산자락. 요게 여러분 눈에 그어져 있는 세관입니다. 즉 일부도에서 세관 쪽으로 빠져나오는 여기는 부산역이 있는 곳입니다. 54년이면은 부산역이 화재로 다 타고 이 오른쪽의 벽은 뭐냐니까 완전히 철거 안 하고 한쪽 벽이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 부산시청 정문입니다. 요 나중에 몇몇 사진들을 확대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50년에 한국전쟁기기의 부산시청 정문이고 여기는 시청 바로 옆에 여기 시청사 건물이고 여기 제5육군병원 있는 쪽. 여기서 뭐 남포동 쪽으로 그리고 영도 쪽으로 가는 전차들이 많다 보니까 전차선이 하늘에 이렇게 복잡하게 켜져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은 기억에만 남은 부산역, 철도, 호텔, 그리고 부산공회당, 여기는 경남 물산장려관으로 지어졌다가 나중에 경상남도 상품진열관으로 바뀌죠. 이 공회당이 그 1920년대에 지어질 때에 무려 1,500명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큰 건물이었다. 그런데 역전대화재 때 이 일대가 다 타버려요. 그래서 전부 철거하고 민간이 돌아되어서 없어졌다 그러죠. 여기에 나중에 이 로타리가 하나 생깁니다. 송도해수욕장입니다. 48년에 찍은 것, 50년에 찍은 것, 51년에 찍은 것 이렇게 나오는데 48년에 보고 거북섬과 지금 대림아파트입니까? 거기 예전에 해안고등학교가 있던 요 산자락 그 뒤쪽에 해안 쪽으로 거기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가 송림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여기가 거북섬이 있는 쪽이 됩니다. 여기는 대림아파트가 있는 그 송도 해수탕 맞은편에 아파트가 들어선 거기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깎였느냐? 남항 매축할 때 1930년대에 이 산을 깎아가지고 그것을 남항 매축하는데 토속으로 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진이 지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51년 송도해수욕장과 송림산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다이빙 때는 뭐 일제 때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선이 궁금하죠. 케이블카는 63년인가 4년에 생기거든요. 선생님이 이거는 연대를 착각하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50년대 사진하고 보면은 이 건물들이 다 틀려요. 이후에 변화가 됐거든요. 이거는 60년대에 찍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케이블카를 만들 때 이걸 세웠거든요. 이거 63, 4년도의 것이고 여기 저 송도 구름다리로 그때니까 여기에 지금 51년대에 있는 거는 아마 선생님이 착각하셨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후대에 정리를 하면서 송도 사진만 모았다가 막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면 51년대에 있거든요. 51년대에 있을 때 51년에 이쪽 건물하고 지금 여기 이쪽 건물하고가 안 맞아요. 요 확대를 해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51년 사진이잖아요. 입구에 일제 때부터 여기 이 건물은 1910년대부터 나타납니다. 이쪽 유흥장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는 그 51년까지 있었던 것은 인정하더라도 자 볼까요? 아까 위에 사진에는 틀리잖아요. 여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연대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여기는 51년이 맞고요. 여기와 아까 그 위에는 연대를 잘못 표기하신 것 같아요. 자, 영도대교 사진입니다. 도계하는 모습을 50년에 촬영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때 촬영하면서 금수나 어디서 보자 하는 메모지 몇 장만 찍었더라도
굉장히 귀한데 뭐 그러잖아요. 영도다리가 유명해진 게 전파치도 있지만 전파치 이전에 헤어지면은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그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메모해놨던 이 사진이 하나도 안 나와요. 지금도. 선생님도 그걸 못 남기셨어요. 저기도 51년 영도대교라 되어 있는데 저 사진이 원래는 잘못되어 있는 사진이 잘못되어 있어요. 반전 뒤집어야 맞는 거예요. 인화를 하면서 거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도 모습입니다. 저 다리가 있고 이쪽이 중구 자갈치 쪽이 되고 여기 일자섬 기억하시죠? 충북 해안시장 앞쪽에 보면은 저기는 일제 때부터 만들어. 왜 저걸 일자섬이라 그러면은 일자처럼 생겼는데 저기는 배를 연하는 위쪽에만 해안에만 정박하면 많이 못 되니까 저기도 정박할 수 있도록 해서 6, 70, 80년대까지 원양 어선들이 저기에 많이 되고 지금도 트롤 어선들이 한 번씩 들어오면 저기에 여기 이렇게 배를 쭉 정박하고 있죠. 대평동, 영도경찰서 쪽 그리고 지금 여기 굴뚝이 보이는 요 일대가 지금 요 부산대교라 그러는 세 다리가 이리로 지금 넘어옵니다. 여기가 미광 마린타운이 들어가 있는 곳에 1917년에 문을 연 일본 경질 독일 주식회사가 해방되고 이 대한독일 주식회사로 바뀌었죠. 저기 같은 경우에 피란 시절에 피란민 무려 3,000명을 수용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중섭을 비롯한 많은 피란업들 예술가들이 저기서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그런 그 기록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가깝게 보이는데 여기로 돌아서면 여기 대선조선 쪽이고 여기로 돌아서면은 여기가 대한조선공사 지금 한진중공업이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서 봉래산으로 올라가는 옛 아리랑 고갯길인데 여기를 지금 봉산마을이라고 공사하고 있고 여기는 뭐 에이리넷들인가 동서에서 뭐 지금 아파트로 만든 그런 곳입니다.